트럼프가 이제는 진짜 최후의 통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최후의 통첩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진짜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큰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더 많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는 차차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개에서 4가지 이유가 트럼프가 이 전쟁을 포기할 수 없고 더 크게 키울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참 트럼프도 이제는 이 출구 전략이라고 하죠. 발 빼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 전쟁판이 너무 커져 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호르무즈 해협 있잖아요. 이 이란이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가 중요해져 버렸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종전을 한다고 한들 과연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통행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그거는 저는 그럴 일 없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그럴 일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 이란 협상 타결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죠. 서로 이제는 전쟁이 이게 쉽게 이렇게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서로의 이권이 걸려 있고 그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양보를 안 한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크게 양보를 해야 결국에는 휴전이 되든 종전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미국과 이란 간의 이 전쟁이 종전될 이런 가능성이 많이 높지 않다. 없다.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트럼프가 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나 봐요. 원하는 대로 전쟁이 이렇게 되지 않고 있어서 어젠가 엊그젠가는 진짜 호르무즈를 열어라 막 쌍욕까지 했잖아요. 이 자기 트위터에, 자기 SNS에. 그렇게 한 걸 봤을 때는 진짜 트럼프도 제가 봤을 때 멘붕이 온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이란의 지도부만 파괴를 하면은 알아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친미 정권으로 들어서면서 이란의 석유도 먹고, 그다음에 이란이 갖고 있는 여기 호르무즈 해협과 그다음에 중동에 이제 갖고 있는 페트로달러들, 이 중동의 이 원유의 이런 패권들을 자기가 이렇게 취득하면서 미국이 그거를 이제는 주물락하면서 결국에 중국을 압박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중국이랑 이제 원래는 3월 말 4월 달 초에 히토류 협상, 그러니까 지금 뭐 미중 회담을 하면서 히토류를 중국이 꽉 쥐고 미국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협상을 하면서 미국이 우위에 설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계획인데, 그러면서 이게 틀어지니까, 그리고 이거 단기간에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중국과의 만나는 거를 또 한 달 밀어놨잖아요. 5월 달까지 밀어놓은 다음에 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잘 풀릴 것인가? 저는 아주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이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이 전쟁은 미국의 전략적 실패가 보이고, 그 이후에는 진짜 이 패권의 원래 저는 예전부터 미국의 패권은 서서히 내려오면서 다흑화 시대로 갈 것이다, 이걸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더 이제 트럼프 덕분에 더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금이나 은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뭐 다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 거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투자의 방향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잘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과 은을 이렇게, 저도 요새 이렇게 원래 주식쟁인데 금과 은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런 다극화 시대가 오면서 결국에는 가장 믿을 자산이 뭐가 있을까? 그걸 베이스로 하고 뭐 ETF를 투자하든 아니면은 뭐 미국 주식을 하든 한국 주식을 하든 중국 주식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금과 은이 거기에 이제 메인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주식들이 가지 않을까. 물론 뭐 비중에서는 뭐 메인이 아닐 수도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제 평화 협상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죠. 뭐 계속 이란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제3자의 관점에서 미국 편도 아니고 이란 편도 아닌 거 봤을 때 이란을 진짜 후드려 패잖아요, 미국이. 거의 뭐 정신 못 차리게 이렇게 패고 있는데 이게 평화 협상일까? 안 때릴 게 협상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과 평화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시한 찐막 최후의 통첩을 했거든요. 그게 미국 동부 시간 화요일 오후 8시로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쭉 보면은 제 방송 기준으로는 아마도 한 몇 시간 남았죠? 한 12시간 남았나요? 한 그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기존 합의 내용은 지금 45일 휴전안이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포함한 제안으로 이렇게 지금 오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과연 그런다고 해서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할 것인가? 이란의 이게 지금 목숨줄 같거든요. 호르무즈는 제가 봤을 때 이란이 절대
포기 안 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진짜 확실한 종전, 진짜 서로 공격을 아예 안 하겠다,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안 하겠다 이렇게 종전안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 호르무즈는 재개방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중재국들의 제안한 뭐 임시 휴전안, 이거는 절대 이란이 제정신이면은 받아들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휴전을 한다고 하면은요, 누구한테 유리하냐? 미국이랑 이스라엘한테 유리한 거예요. 왜냐? 방공망도 다시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포탄을 채워서 뭐 40일 아니면 60일 또 뒤에 또 공격을 하면 되니까. 그럼 이란은 또 이제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서 대비하고 있다가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재건도 못하고 해서 또 다시 또 공격을 맞으면은 또 피해를 봐버리니까, 이거는 휴전안은 이란이 제정신이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임시 휴전이 아닌, 여기 나와 있죠, 전쟁의 종식을 원한다는 입장을 이란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닌 이상 이란은 더 이상 뭐라고 해야죠? 협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는 전쟁 배상금이랑 해협 안전 통항 보장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적대행위 종식 뭐 이런 거를 이란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거를 트럼프가 들어줄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줄 수 있을까? 저는 미지수고요. 그래서 잠깐 휴전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시기에서 잠깐 휴전은 의미가 없고, 최후의 통첩 이후에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종전 아니면은 다시 또 더 큰 전쟁, 이게 거의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이 시기에서 트럼프가 종전을 하든 휴전을 하든 결국에는 얻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호르무즈를 재개방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얻을 게 있겠지만,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이 이제 앞으로도 호르무즈를 자유롭게 개방하는 일은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뭐 이런 전쟁 배상금이나 이런 걸 주지 않는 이상 절대 그런 개방할 일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계획이 틀어진 거죠. 애초에 호르무즈 해협은 원래 봉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봉쇄를 당했고, 그 봉쇄를 이제는 푸는 걸로 가니까, 원래는 뭐 이란의 핵 폐기물이 많다, 핵 뭐 만든다 해서 핵을 못 만들게 겠다 하면서 그런 명분으로 갔는데, 그 명분은 이제는 점점 더 사라지고 이란을 굴복시키겠다,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 이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의 계획대로 지금 안 가는 지금 상황이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도 멘붕에 빠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출구 전략이 없습니다.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이미 망한 것 같아요. 이미 힘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전쟁에서 더 큰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멘붕이 왔는지 이제는 이란의 모든 교량이랑 발전소를 파괴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봤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건 민간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전쟁 범죄예요. 이렇게 하면은 전쟁 범죄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타격하는 거는, 민간 시설을 타격하는 거는 전쟁 범죄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전소나 이런 교량 시설도 결국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 이쪽에 뭐 무기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공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 다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어디 하나 민간 시설이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다 이렇게 타격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에 대한 우리가 신용을 할 수가 있을까? 원래 미국이 이렇게 지금 국제 질서를 평화롭게 유지를 하고 자기가 이제 모범을 보이면서 유엔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이미 지금 이란 전쟁에서 드러난 걸 봤을 때는 인프라 타격이랑 막 이런 걸 하는 거 봤을 때 이걸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트럼프는 여기서 진짜 이란을 제대로 이렇게 타격하지 않는 이상 출구 전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뭐 옆에서 이스라엘이 꼬실 수도 있죠. 네타냐후가 우리 어차피 출구 전략이 없다, 이제 이란을 진짜 제대로 타격을 해야 된다, 타격을 하고 그다음에 중동도 뭐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다, 우리가 어차피 이거 승부 볼 거면 지금 아니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를 네타냐후가 꼬실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꼬시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거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더 크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점점 가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옆에 이 헤그세스 국방장관, 이 사람이 진짜 네타냐후랑 또 똑같은 사람이죠. 왜냐, 이게 나와있죠. 조종사 구출 기한을 예수 부활에 비유를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 사람이 문신에, 가슴에 새긴, 팔뚝에 새긴 문신에 진짜 엄청난 이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이렇게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 뉴스들 나오잖아요. 일주일 전 뉴스랑 이런 거 봤을 때 군에다가 지금 기독교 색채를 입히겠다, 그래서 군 종교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 전쟁을 지금 성전이다, 십자군 전쟁이다 이렇게까지 비유할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조금 극단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지금 네타냐후랑 그다음에 국방장관으로 있으니까, 피터 헤그세스가,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트럼프를 계속 꼬시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지상군도 투입해야 된다니까 옆에 이 군 장교들이
그걸 반대하니까 다 지금 베테랑 장교들 다 잘렸죠. 자르면서 이제 새로 재편을 하는 걸 봤을 때 야 이거 전쟁 이제 커지겠구나. 그리고 어쩔 수 없다. 이 트럼프도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제 최후의 통첩 이후에 전쟁이 저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발전소랑 교량이랑 이런 것까지 진짜 인프라까지 더 많은 타격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결국에 이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는 거의 상수라고 보면 돼요. 거의 뭐 필연적이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증시나 뭐 이런 거는 크게 봤을 때 뭐 저는 짧은 흐름은 이제는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글지글해서 다우 산업이나 나스닥 종합 뭐 S&P 500이 뭐 몇 프로 올랐다 이런 게 요즘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S&P 500 보면은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백도 똑같죠. QQQ인데 나스닥백도 고점을 돌파 못하고 진짜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조금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도 가중되고 금리 인하도 이제는 좀 사이클이 막혀버리면 결국에 우리가 쉽게 돈 벌던 시기는 점점 지나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올해나 내년 뭐 내후년까지도 길게 보면 진짜 쉽게 이렇게 주식에 뭐 S&P 500만 투자하면 돈 버는 거 아니야? 물론 장기로 하면 돈 벌겠죠. 하지만 이 단기로 봤을 때 조금 쉽지 않은 시기가 올 것 같다. 소위 말해서 지금 보릿고개라고 하죠. 보릿고개가 진짜 올 것 같아요. 왜냐 원유 시설이 저렇게 타격을 입으면서 국제유가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WTI유가 지금 보면 114달러, 115달러 막 이럽니다. 이제 진짜 100달러가 넘어서고 이게 고착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전쟁이 더 심해지면 진짜 20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오일 쇼크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도 이게 지금 장이 통화량이 늘어나야 오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장세에서는 더 크게 가기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전쟁통에서는 저는 금과 은도 저는 이 지금 미국이 벌이는 전쟁이 금과 은과 이 달러와 금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서 금을 이렇게 금 가격을 누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요. 만약에 이란 전쟁이 끝나고 그러면은 금값은 더 천정부지로 오를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게 싸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사로도 나오잖아요. 자, 트럼프 이란 침공으로 이 페트로달러 체제가 깨져 달러 패권이 흔들거린다. 이거를 원래 유지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란을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부채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걸 다 이제 전쟁으로 털어버리려고 이렇게 했지만 과연 그게 계획대로 잘 될지는 진짜 미지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도 이제 달러를 인위적으로 지금 유지를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원유 가격을 높이고 원유가 귀해지면서 원유를 거래할 수 있는 이런 페트로달러 이거의 위력을 더 키우고 있는데 금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는 이 전쟁 때문에 가는 거지 장기적으로는 달러 구매력이 내려가면서 점점 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주식도 당연히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 가격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렇게 수순으로 갈 수 있는데 무너지는 달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보고 그다음에 미 국가 부채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하려고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는 달러 패권에서 이제는 진짜 국제질서 패권까지도 점점 밀려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에즈 운하 1954년에 영국이 침공했을 때 영국과 프랑스가 침공했을 때 그거랑 확실하게 데자뷰가 되거든요. 그 내용은 좀 기니까 제가 다음에 잘 이렇게 조사해서 여러분들이랑 지식 이렇게 나눔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요. 제이미 다이먼도 또 경고를 합니다. 경제 취약성과 인플레이션 재상승에 우려가 있다. 제이미 다이먼은 매번 경고를 하죠. 이번에는 뭐라고 했더라? 제이미 다이먼이 이번에는 이 파티에서 스컹크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이 미국 경제가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이란 전쟁 다가오는 신용 사이클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는 과거보다 덜 취약할 수 있지만 티핑 포인트가 없는 것은 아니며 작은 충격만으로도 크게 휘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그게 위험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제이미 다이먼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란 전쟁 때문에 이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이제 충격을 가져오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유발하고 인플레이션을 더 끈적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질 것이다. 이게 가장 걱정되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금리가 더 높게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제이미 다이머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진짜 위험한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올해 가장 위험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천히 올라가는 것일 수가 있다. 저도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서서히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게 좀 많이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장은 유가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결국 물가가 내려오고 연준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깔고 움직이지만 이게 과연 기대대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전쟁이 지금 종식될 것인가? 그것도 아직 모르는 지금 상황이고요. 얼마나 더 이제 인프라에 타격을 줘서 더 커질 것인가 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이제는 거의 상수라고 봅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 왜냐? 인프라 타격을 입었으니까. 그리고 유전지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사우디나 아니면 중동 걸프국들이나 이란이나 이런 데가 지금 이미 생산 시설이 타격을 입어서 앞으로 생산은 몇 달, 몇 개월, 수개월 이렇게 지연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전쟁을 종식하더라도 아마도 향후에 오는 인플레이션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인플레이션이 뭐 길게 작용은 안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내려갈 가능성도 크겠지만 지금 전쟁이 끝나야 그게 가정되는 거고요. 계속 이 전쟁이 오래 끌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최후의 통첩 이후에 더 크게 이렇게 벌어진다고 하면은 결국에 인플레이션은 더 많이 커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진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정말 더 이제 힘들어지겠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도 이런 경고를 계속 하는 거고요.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워렌 버핏의 투자가 또 참으로 놀랍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미 역대급 현금을 워렌 버핏은 모으고 있었고 왜 모으냐 이렇게 다들 의심했잖아요. 엔비디아가 저렇게 잘 가는데 왜 저 영감은 또 이렇게 또 애플처럼 실수할 건가? 왜 현금을 모을까? 그리고 고리타분한 왜 자꾸 정유시설에 이렇게 몸을 맬까? 오일주, 기름주에 왜 목을 맬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워렌 버핏의 말이 또 맞아 들어간다. 야, 이 사람은 진짜 지금 리빙 레전드죠. 그리고 롱타임 레전드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이분도 이제는 극장서 불나면 모두 출구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모대출 리스크를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거 보면 여러분들 잘 이렇게 변화가 일 수가 있고요. 자, 탈원전은 실수였다. 이 중동 사태 때문에 이제 각국이 이 원전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이거 보면서 우리가 원전이 지금 뭐 탈원전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때가 진짜 잘못된 거 아닌가. 진짜 이제 원래 문 대통령 시절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탈원전은 안 하고 그때부터 이제 원전을 제대로 준비했으면 이 오일 쇼크가 왔을 때 크게 이렇게 타격을 덜 입었겠죠. 크게 입지 않고. 근데 지금 뭐 우리는 걱정을 해야죠. 원전도 늘리지 않았고 탈원전 한다고 해서 계속 이 원전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 생각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친환경 이제 원전이 친환경이라고 불리긴 하거든요. 친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일을 안 쓰니까 LNG를 안 쓰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강제적으로 지금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기사를 보면은요. 이란 전쟁에서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 될 수가 있다. 뭐 어떤 분은 뭐 중국을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이란 전쟁을 벌였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는 최대 수혜자가 중국으로 가는 지금 느낌이다. 그래서 CATL 주가가 30% 급등을 했고요. 비아디가 수출이 65% 늘어났다. 왜냐? 전기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제 투자의 방향도 이 친환경 이쪽이 강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효율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돈이 안 되고 조금 더 뭐 배터리 이런 성능이 안 좋아서 안 한다 이렇게 했지만 간헐적이라서 안 한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 이쪽으로 인류가 이제는 갈 수밖에 없을 방향으로 지금 이 전쟁이 이렇게 이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바꿔버린다. 진짜 이게 시기가 이게 우리가 뭐 이론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이렇게 예상하는 것보다 이런 변수가 생기면서 바뀌는 게 많기 때문에 미래를 예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전기차 이쪽으로 가면서 독일 업체들이나 아니면 일본 업체들이 거의 뭐 자동차 업체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전기화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3월에 지금 한국 판매
판매가 330% 폭증했다. 테슬라도 지금 잘 팔리고 있죠. 왜냐 진짜 유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워낙 이제 테슬라 인기가 많고 가격 인하 때문에, 그리고 국산차가 비싸다는 거를 이제는 다들 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전기차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X가 6월에 이제 상장을 예정 중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투자 설명회를 한국 개미들도 뭐 초청을 한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할 건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상장이 되면 어떤 식으로 상장이 되고 얼마나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 이것도 정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는 이렇게 진짜 큰 사건이 있으면서 급격하게 인류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뭐 원자력이나 아니면은 토마호크 미사일, 그다음에 각종 최첨단 레이더 무기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원전은 더 많이 늘어나야죠. 그리고 무기는 이미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은이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 은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요. 원래 제조업에서 이 원자재로 은이 많이 쓰인다, 이렇게 나오고 있었잖아요. AI나 이쪽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태양광 이쪽에서도, 태양광이나 전기차 이쪽, 전기차 배터리에도 은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태양광의 이 발전 방식이 바뀌면서 은이 더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이 태양광조차도 이제 더 많은 수요가 폭증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은의 수요는 전쟁이 끝나면은 더 많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이제 은의 가격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ETF 투자도 여러분들 물론 좋지만 이 실물 투자도,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 원자재이기 때문에 은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 있잖아요. 금 얘기 좀 해드리자면, 프랑스가 지금 미국에서 마지막 이 금의 보유 물량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회수했냐,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을 때 해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거를 달러로 팔아버리고 그 달러를 받은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샀다고 하거든요. 금을 그 가치대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프랑스의 금 보유량은 총 2,437톤으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전량은 라스텐에 있는 프랑스 국영은행 지하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달러에 이걸 팔면서도 이득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게 시세 차익이 있으니까 이득을 챙기면서 가격이 싸져서 또 이제 프랑스가 또 더 많이 이렇게 회수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물로 판 게 아니라 이 현물을 달러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달러로 시세 차익을 얻고, 그다음에 금 가격이 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떨어진 가격으로 또 사니까 이득까지도, 시세 차익이죠,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에서 가져올 수 있었죠. 이거를 독일이 보고 따라야 되지 않을까. 독일도 이거를 보고 있죠. 반환하려고 독일도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국이 안 주고 있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점점 이제는 다흑화 시대가 열리고 있고, 결국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미국에 대해서 점점 프랑스든 독일이든 이런 신용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예상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어젠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무인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런 걸 사과를 했는데, 저 북한 싫어하고요. 저는 북한 싫어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제가 제 영상 보시면은 막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거는 제가 비판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환율이나 이런 거.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극화로 가는 거는 저는 이쪽 의견은 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북한이랑 적대적으로 지내면은 다극화에 있어서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제 미국이 점점 지고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까지 해서, 미국도 해서 다극화가 이렇게 시행되면서 점점 이제 중국과 러시아 시장도 커질 건데,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 시장도 얻으려고 하면 북한이 걸림돌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이랑 그럼 이제 돼서 이제 전쟁을 해서 북한을 쓰러뜨릴 수 있냐? 그것도 쉽지 않죠. 이제 러시아가 북한이랑 군사동맹을 맺어버려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거면은 평화롭게 지내고 교류를 하면서 경제적 개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러시아랑 우리가 하기 위해서 북한이랑 이렇게 적대적일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북한이랑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데랑 이제 다흑화의 물결로 우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발을 걸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논리로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한국이 스탠스 변화를 서서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변화가 점점 오는데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 투자의 방향도 결정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런 전쟁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뭐 러시아랑 거래를 안 하겠다, 뭐 러시아는 철천지 원수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나프타가
없다 보니까 LG화학이 러시아산 나프타를 미국의 제재 해제로 확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죠. 결국에는 거래를 하게 되는 거라니까. 이런 계기가 다들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북극 항로까지 또 아마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한국도 이제는 다국화로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한국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미국의 그늘아래에 있었지만 미국도 당연히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새로운 시장도 개척을 해 나가야겠죠.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시대로 지금 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과 이제 패권 다툼이 있죠. 금이 이제는 다시 오르는 이유가,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금이 뭐 이렇게 비싸져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이제는 점점 제 위치로 찾는 것이다. 이 부채로 이끌던 이 달러가 점점 더 이제 내려오면서 금이 이제 제 기능을 찾으면서 그런 식으로 가는 지금 상황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칼럼이 있는데, 이게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거는 다음에 이렇게 제가 잘 조사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다흑화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패권이 내려오면서 금이 점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전쟁 때문에 그거를 억지로라도 유지하려고 지금 미국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터키도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리라와 방어랑 그 다음에 지금 석유를 챙기기 위해서 이게 뭐 팔지 않고 뭐 수학 거래를 했다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18톤의 금을 매각하거나 교환을 했다, 수학 거래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정도로 지금 달러의 이런 단기적인 이런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터키 같은 이런 나라들이 부작용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세상이 펼쳐질까, 이거를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계속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까, 이거를 미리미리 달러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이 기축통화의 패권은 결국에는 역사의 생명 주기가 있거든요. 한 100년 정도 넘어가면은 다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이 달러 이후에 이 지금 기축통화 시대에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이거는 다 여러 나라가 뭐 방법이 있겠지만 중국은 지금 금으로 대비를 하고 있죠. 엄청나게 금을 많이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금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금화나 금괴 이쪽으로도, 그리고 장신구 이쪽으로도 계속 소비자들이 살 수 있게, 소매들도 살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거 봤을 때, 야, 이제 다극화가 점점 오고 있는 게 맞구나. 그래서 우리의 투자의 방향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미국 기술주가 앞으로도 더 끊임없이 오를까, 뭐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시대가 오겠죠.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고 계속 커진다고 하면은 결국엔 가치주나 아니면 뭐 에너지주, 뭐 이런 주식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기 방어주들이 잘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그쪽으로도 이제 이 비중을 좀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는 좀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인도나 이런 이머징 국가 쪽으로도 이제 저는 비중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으로는 전 이미 예전부터 미리 이거를 알아보고, 이 전쟁 전부터도 알아보고 가고 있는데요. 이제 점점 그런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계속 생각 중이다. 그리고 실물 금 투자도 여러분들이 다흑화 시대가 오면서 아마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 모으기랑 그다음에 실버바 은 모으기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금거래소 이렇게 은도 제가 꾸준히 이렇게 모아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링크도 한 번씩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제품 보기란에 제 거 왼쪽 영상 하단에 있거든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은 링크 뜨는데,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구경해 보세요. 실물 금이랑 실물 은도 이렇게 투자해서 모을 수 있구나, 이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쿠팡 링크 들어가 주셔서, 아니면은 제가 다른 링크들도 올려드리니까 뭐 CJ나 알리나 뭐 이런 링크들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쇼핑하고 싶으신 거 쇼핑하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진짜 이제 이 이란 전쟁 이후에는 과연, 물론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 전쟁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시대에서 다흑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게 더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분들의 투자 대비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주식 위주에서 이제는 점점 더 미국 주식 위주가 아니라 바뀔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것까지도 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되었으면 여러분 감사합니다.